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죽공예 체험을 하게 된 페리스 가죽공방 수석 디자이너 가가디입니다. 먼저 가죽공예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 가죽공예와 그리고 가죽공예에서 가장 중요한 천연가죽 생산 과정,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가죽공예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페리스 가죽 공방은 세 가지 일을 진행하는 작은 기업입니다. 수제 가방 만드는 법을 교육하는 페리스 가죽 공방과 그 수제 가방을 판매하는 브랜드 봄펠리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공예가들의 사회적 경제 기업인 한국 공예 디자이너 협동조합, 이렇게 같이 운영됩니다. 페리스 가죽공방의 수석 디자이너는 가죽공방계에서는 찾기 어려운 산업 디자이너 출신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디자인을 경험하고 일을 하던 디자인 전문가입니다. 제일 먼저 가죽공예의 기본 소재인 천연 가죽을 만드는 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죽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먼저 터득한 기술이며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의류나 간단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공법은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 소금에 절인 후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보내진 가죽을 다양한 화학물질에 넣어 털과 불순물을 벗기는 과정을 준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준비 과정을 통과한 가죽을 부패하지 않고 연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염색을 위한 탈색 작업을 준비합니다. 이 작업에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무드질, 태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가죽이 되고, 여기에 다시 다양한 색상과 표면 무늬를 넣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감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죽 공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용한 가죽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을 다양한 도구와 가공법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게 됩니다. 자, 가방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머릿속에서 디자인한 가방을 종이에 간단하게 스케치를 합니다. 이때 디자인과 사이즈, 가공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가방의 패턴을 만들어 가죽에 대고, 그리고 그 선에 따라 가죽을 자르게 됩니다. 이어 필요한 금속 장치를 부착하고 치질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내고 손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꿰맨 가죽의 단면에 엣지 코팅을 하게 됩니다. 엣지 코팅이란 갈라진 가죽의 단면이 거칠기 때문에 칠을 해서 단면을 말끔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수제 가방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가방을 직접 혹은 주문으로 만들어 판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에르메스, 구찌, 샤넬 등의 세계적 명품도 미싱과 손바느질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고가에 판매하는 세계적 명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가죽공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매우 빠르고 광범위한, 그리고 디지털화된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그 디지털화된 세상에는 따스한 아날로그 방식의 취미생활이나 손바느질 가방에 대한 선호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 가죽공예, 특히 수제 가방 만들기도 좋은 직업으로서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죽공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요 핸드폰 가방 키트의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그 가죽에 아직 바느질이 되지 않은 가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바느질할 수 있는 실과 바늘이 있습니다. 요 바늘은
가죽공예 전용 바늘이라 끝이 아주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무리하게 찌르다 보면 손에 찔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동봉된 실을 풀어서 전체를 다 풀어 주세요. 전체를 다 풀어서 바늘에다가 끼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나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좀 길면 바느질 하기가 좀 불편하기는 해도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끝내는 제품이라 잘 바느질을 좀 실이 길어도 좀 불편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실 귀에다가 바늘을 낍니다. 그리고 4, 5cm 정도를 남기고 다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냥 일반 매듭 묶듯이 묶어주고 다시 한번, 두 번 이 부분을 묶어줍니다. 이 매듭이 좀 느슨하게 돼 있거나 혹은 매듭이 너무 커지면 요 구멍에 잘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매듭을 꼭 묶어 주시고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풀리시더라도 다시 묶으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바느질 할 곳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 요 틈 사이로 요 두 개가 붙어있는, 앞판하고 뒷판이 붙어있는 틈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뽑아냅니다. 뽑아내시고 전체 실에 뒤에 다 뽑아서 약 한 2, 3cm 정도 남겨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잡는 이유는 다음번으로 실이 넘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잡아당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음 바늘에 구멍에다 바늘을 끼고 당겨줍니다. 또 같은 편 다음번 구멍에다가 바늘을 꽂고 이렇게 실을 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땀 건너 한 땀씩 바느질이 되도록 합니다. 어디까지? 여기 끝나는 지점까지. 그랬다가 그 바늘을 다시 거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좀 뜨문 떨어지는, 한 땀씩 떨어지는 바느질이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일자로 붙은 바느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계속 실을 잡아당깁니다. 줄을 잡은 거는 한 서너 땀 한 다음에 빠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씩 하셔도 되고, 두 개씩은 조금 엉킬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 땀씩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런 가방 하나 만드는데, 제가 저희 페리스 가죽 공방이나 여기서 만드는 이런 키트 제품은 바느질을 매우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나 그 다음에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도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느질을 한 땀 건너 한 땀씩, 한 땀 건너 한 땀씩 계속 바느질을 합니다. 가고요. 들어가고 빼고 잡아당기고 다시 들어가고 빼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바느질을 해 갑니다. 어려운 바느질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가죽공예의 그 제품으로서 하나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 만들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기에는 매우 유용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죽공예에서 사용되는 바느질은 새들 스티치라고 그래갖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용을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기초를 배우셔야 바느질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바늘에다 실을 끼우는 방법만 하는데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고난이도의 바느질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이 제품하고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실이 길기 때문에 조금 엉키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 자체도 비니모라는 가죽 전용 합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엉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심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갔다가 반드시 같은 방향 다음번 구멍으로 나오고 들어가고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모서리도 그냥 돌리면 됩니다. 한 서너 땀 정도씩은 한꺼번에 해도 속도를 빼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근데 엉킬 가능성은 조금 높아지기는 하는데 한 두 땀 내지 세 땀씩은 연속해서 바느질을 하고 빼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느질을 해 왔습니다. 한쪽으로 바느질이 다 끝나게 되면 다시 그 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밥이 이렇게 보시면 실밥이 있는 곳은 하나씩 건너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일자로 쭉 붙은 듯이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바늘 구멍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쪽에서 다 바로 뒤쪽으로 바느질을 다시 거꾸로 시작을 합니다. 한 땀씩 한 땀씩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한 땀 한 땀 떨어졌던 바느질이 다시 이어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어붙게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일자로 이렇게 붙어버리고, 여기는 지금 한번 왔던 곳은 한 땀 건너 한 땀씩 바느질이 됐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 데는 그냥 일자로 쭉 붙어서 바느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요 끝까지 돌아가겠습니다. 자, 계속 바느질을 해서 돌아갑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새 끝이 가 있고, 이 제품도 약 한 1시간 정도, 초보자들, 저는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멍을 찾거나 바느질을 하는 게 좀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근데 하시면 되고, 요 매듭을 묶은 곳이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바짝 해서 묶어주시고, 꼭 묶어주시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좀 빠른 방법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풀릴 것 같으면 그렇고, 요 매듭이 요 구멍에 자꾸 걸려서 매듭이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다시 묶어서 매듭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시 요 위치까지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바늘이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방식의 바느질은 체험학습에서 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가죽공예, 우리가 전문으로 하는 가죽공예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고, 이 실이 풀리거나 혹은 끊어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셔도 되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결과물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를 해서 실이 풀리면 다시 묶어줍니다. 약간 느슨하게 묶는 경우에 이렇게 실이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구멍에 따라서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좀 세게 잡아당기면 잘 빠집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멍이 왔고 여기서 빼내지 마시고 여기 틈 사이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도 요 틈 사이에 넣었었죠? 그 틈 사이로 같이 올려주고 두 개의 실을 꼭 잡아 당겨 준 다음에 한 6, 7mm 정도 남겨 놓으시고 라이터로 이렇게 지져 주시고 마지막에 꼭 눌러 주시면 자, 이제 가방이 완료됩니다. 처음에 부품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던 요런 그 끈이, 인조가죽 끈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끈은 요 앞에서부터 집어넣고 한번 묶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매듭을 지시면 요 구멍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반대편도 집어넣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매듭을 매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가방을 다 만드신 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핸드폰 줄이 긴 경우에는 쭉 잡아당겨서 길이를 맞추고 여기서 매듭을 다시 묶은 다음에 남는 부분은 이런 쪽가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매듭은 좀 꽉 묶어 주세요. 꽉 묶어 줘야 잘 안 풀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두들 요 핸드폰 가방을 마무리했습니다.